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지식 정원을 가꿀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유튜브 강의 보다가 딱 저 부분만 다시 보고 싶은데 있죠. 타임라인을 아무리 드래그해도 못 찾아서 그냥 포기했던 경험이요.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아니면 막 기사 찾으려고 브라우저 탭 한 30개쯤 열어놨다가 컴퓨터가 막 버벅대고. 바로 그 정보 과잉의 문제죠.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마실 물 한 컵 찾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특히 해외 자료라도 보려면 언어 장벽 때문에 번역기 돌리고 내용 파악하느라 시간이 2배로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가 아니라요. 네,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듯이 정보를 직관적으로 다듬는 그런 정원 가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원가위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가꾸고 다듬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똑똑한 정원가위, 노트북 LM의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정보의 씨앗을 수집하고 또 잡초를 뽑고 열매를 수확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정원 가꾸기의 첫 단계, 바로 지식의 씨앗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가장 강력한 지식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영상, 특히 유튜브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두 시간짜리 강의 이거 다 볼 시간 없을 때가 정말 많죠. 핵심만 딱 알고 싶은데. 바로 그럴 때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도구가 유튜브 썸네일 위에 제 AI와 퀵 액션즈입니다. 그 기능이요? 근데 이렇게 되게 흥미로운 게 영상을 직접 재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영상을 재생하나고요? 네, 유튜브 썸네일 위에 뜨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제마나이 같은 AI가 영상 내용을 알아서 분석해 주는 거죠. 와, 그럼 AI가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추출 기능도 아주 강력해요. 사이드바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체 스크립트가 쫙 로드되고 이걸 바로 노션이나 톡스 같은 곳으로 복사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주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바로 다국어 지원입니다. 다국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된 최신 기술 세미나 영상이 있다고 쳐보죠. 예전 같으면 일본어 모르면 그냥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쓰면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스크립트를 영어로나 아니면 한국어로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와, 스크립트 추출은 정말 편하겠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된 스크립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막 전문 용어가 많거나 발음이 좀 불분명하면 결국 사람이 다시 다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AI가 잘못 알아들은 단어나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능의 핵심은 완벽한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전체 내용의 한 80에서 90%를 빠르게 파악하고 내가 더 깊게 파고들 지점을 찾는 데 있는 거죠. 탐색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1시간 걸릴 걸 5분으로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석하고 싶은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라 특정 채널의 영상 수십 개라면 이건 어떡하죠? 네, 이 자료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플레이리스트나 채널 전체를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채널 전체를요? 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껴주는 걸 넘어서 뭐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리서치의 스케일을 바꿔버리는 기능이에요. 리서치의 스케일이요? 예전에는 정말 학술기관이나 해야 가능했던 연구,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 유튜버의 지난 5년간 시장 예측 영상 100개를 전부 가져와서 분석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거의 개인 연구자가 종단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영상 100개 스크립트면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할이라는 기능이 아주 중요해요. 자동 분할이요? 네, 대부분 AI 도구에는 텍스트 용량 제한이 있거든요. 한 200메가 정도인데 영상 100개면 이걸 훌쩍 넘기죠. 그때 이 자동 분할 기능이 알아서 50만 자 단위로 스크립트를 잘라서 여러 개 소스로 나눠서 업로드해 주는 겁니다. 와, 사용자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군요.
똑똑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영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번에는 웹 기사라는 정글을 헤쳐나갈 차례네요. 네. 여기서도 성가신 게 꼭 있죠. URL 등에 막 주렁주렁 따라붙는 추적 코드요. 맞습니다. UTM 소스나 FPC LD 같은 것들이요. 링크가 너무 지저분해지죠. 네. 자료에서는 그걸 잡초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린 기능으로 이 잡초들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 위생 관리의 첫 단계,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페이지 자체를 저장하는 것 말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링크만 쏙 뽑아오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 필터링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 기줄 뉴스 사이트에서 수많은 링크 중에 URL에 테크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링크만 가져오라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오디오처럼 제가 관심 없는 건 알아서 제외해주고요? 그렇죠. 수백 개 링크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화된 문지기를 두는 셈이죠. 확실히 똑똑한 기능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자동 필터링을 너무 믿다가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만능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써야 해요. 넓게 탐색할 때는 필터 없이, 깊게 파고들 때는 필터를 써서 노이즈를 줄이는 식으로요. 아,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도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트에서 정말 솔깃했던 부분은 그 마르지 않는 지식의 셈이라고 표현된 RSS 자동화 기능이었어요. 아, 네네. 저만 해도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해외 IT 뉴스 사이트가 한 5개 되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제 아침 루틴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 소비의 패러다임을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가는 사냥꾼 모델에서 정보가 나에게 배달되는 농부 모델로 바꾸는 거죠. 와, 농부 모델이라. 네, 예를 들어 나사 뉴스 사이트 URL 뒤에 피드 이거 하나만 붙여서 입력하면 최신 기사 10개 목록이 바로 떠요. 그럼 그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가져오면 끝입니다. 이야,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정말 효율적인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와 웹, RSS로 지식의 씨앗을 잔뜩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책상에 온갖 자료들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죠. 맞아요. 수집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죠. 정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색으로 구분하는 나의 서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바로 노트북 태그 기능입니다. 경제는 빨간색, AI는 녹색 이런 식으로요. 아, 컬러 태그요? 네, 그럼 나중에 수십 개 노트북이 쌓여도 녹색 태그 하나만 클릭하면 AI 관련 프로젝트만 순식간에 쫙 보여주는 거죠. 제목을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색깔만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뇌가 텍스트보다 색상을 훨씬 빨리 인지하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소스 병합 기능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엮는 기능 말이죠. 네,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AI 정책 동향에 대해 리서치를 한다고 해보죠. 네. 정부 보고서 하나, 뉴스 기사 3개, 인터뷰 스크립트 하나, 이렇게 5개 소스가 있잖아요. 네, 그쵸. 다 흩어져 있죠. 이걸 전부 체크하고 병합 버튼을 누르면 AI 정책 종합 분석이라는 단 하나의 소스로 합쳐주는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비슷한 기사 10개 열어놓고 문장 하나씩 복사해서 새 문서에 붙여넣었던 기억이 나요. 반나절 걸렸는데. 바로 그 작업을 버튼 하나로 해결해 주는 거죠. 심지어 병합이 끝나면 원본 소스들을 자동으로 삭제해서 깔끔하게 유지해주는 옵션까지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런데 모든 웹사이트가 이렇게 정보를 긁어오는 걸 허용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봇 접근을 막아놓은 것도 많죠. 그럴 땐 어떡하죠? 그래서 수동 가져오기 및 소스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개입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 자동 추출에 실패하면 픽스 버튼을 눌러서 직접 본문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고요? 네. 자동화의 편리함과 수동의 정교함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오히려 더 신뢰가 가네요. 자, 이제 정원도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열매를 수확할 차례겠죠? 네. 드디어 수학의 시간입니다. 수집하고 정리한 지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저는 특히 인터페이스와 출력 언어의 분리 기능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건 정말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혁신적인 기능이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저는 프로그램 메뉴 같은 인터페이스는 익숙한 영어로 쓰고 싶어요. 네. 하지만 AI한테 질문하고 답변받는 건 한국어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둘을 분리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놔두고 이 자료 요약해줘 라고 한국어로 질문하면
답변도 한국어로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주 쓰는 언어는 즐겨찾기 해두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요. 페이지 세로 고침도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매끄럽겠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를 나만의 스타일로 길들이는 프롬프트 템플릿 기능도 있습니다. 아, 자주 쓰는 명령어를 저장해 두는 거요? 네, 학습 노트 스타일로 요약해줘 라거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같은 걸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오, 그럼 이런 것도 되겠네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그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줘. 그렇죠. 이렇게 저장해두면 어떤 자료를 넣든 AI가 자동으로 비판적인 관점까지 제공해주겠군요. 와, 이건 그냥 조수가 아니라 완전 맞춤형 스파링 파트너인데요. 정확합니다. AI의 활용 방식을 수동적인 요약 도구에서 능동적인 사고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식의 소비 방식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읽는 연구에서 듣는 연구로요. 아, 팟캐스트 대시보드 기능 말씀이시죠? 네. 출퇴근길이나 운동하면서 내 연구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노트북에 흩어진 오디오 요약본을 한 곳에서 재생 목록처럼 관리하고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지식 소비의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가꾼 지식 정원,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업 및 복원 기능이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담은 제이슨 파일로 완벽하게 백업하거나 옵시디안이나 노션 같은 다른 앱에서 쓸 수 있게 마크다운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군요. 여기서 중요한 철학이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내가 이 플랫폼에 평생 중속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지식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그 돈이 은행 것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죠. 데이터 주권, 정말 중요한 개념이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결국 4가지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첫째, 유튜브나 웹에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수집, 캡처하고 둘째, 태그와 병합 기능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 오거나이즈하며 셋째, 나만의 맞춤형 프롬프트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활용, 신테사이즈하고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기능 등을 통해 눈과 귀로 편하게 청취, 리슨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기능 나열이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 즉 더 스마트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보여준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나만의 지식 정원을 가꾸는 정원자가 되는 길을 안내해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우리가 정보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식 탐험에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에 드는 마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려고 선택하게 될까요? 도구의 발전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되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였습니다.